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갚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선별단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출장 갔다 와서 간만에 찍습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중에 시즌2 31화입니다. 벌써 30화가 넘었네요. 선별단지는 24번째 단지고요. 자, 어디냐? 힐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시티입니다. 평택역에 들어가는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공고 영상이고요. 다음 주에 1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전 영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 힐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시티 예대한채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 한 줄평 10만 전자 갈 것인가? 평택이잖아요. 평택하면 일단 떠오르는 곳이 있죠. 삼성 반도체 공장. 오늘 날짜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인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어떤가 잠깐 살펴볼까요? 59,200원이네요 아직 장이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59,200원 6만 전자가 깨졌네요. 여하튼 왜 한 줄평이 10만 전자일 것인가? 이게 사실 평택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덕국제 신도시는 당연하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지제역 쪽에 있는 지구들도 올해 또 하나 새로 들어간 거 지정이 됐죠. 거기도 그렇고 브레인시티도 마찬가지고 이 평택 원도심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이 삼성의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삼성이 약간 삐끗했잖아요. 물론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10만 전자 갈 것 같던 삼성이 쭉쭉쭉쭉 지금 현재는 좀 떨어졌는데 같이 떨어진 놈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겠지만 평택 부동산 시장이 삼성전자 주가랑 거의 동조하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 다시 반등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 줄평 10만 전자 갈 것인가 볼게요. 힐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시티를 선별단지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투자성이 갖춰진 단지예요. 일단 대단지입니다. 보이시나요? 1918세대 거의 2000세대짜리 매머드급의 단지입니다. 다만 얘가 재건축이다 보니까 일반 분양 물량은 599 거의 600세대 정도 나왔습니다. 여하튼 생각해보세요. 2000세대 단지급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단지 하나만으로도 미치는 파급력이 큽니다. 그럼 대규모 단지다. 요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평택 원도심의 시작. 최근 들어서 제가 원도심 반격에 대한 얘기들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인천에서 계양 롯데파크시티라는 게 있었고요. 또 김포에서도 우미린이 있었죠. 한강 수자인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도 분양가 중에 1화였죠. 선별단지 1화였는데 그래서 대구 범어 아이파크도 원도심의 반격에 들어가는 거였고, 얼마 전에 있었던 대구 명덕 이편안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대전의 루에브 스위첸도. 걔네들이 근데 공통점이 뭐냐? 분양들이 다 나름 잘 됐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뭐냐면 원도심들이 대체적으로 90년대 초중반에 들어간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 이전 것도 있고 80년대 후반도 있고. 걔네들이 이제 재건축 연한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재건축되고 혹은 재개발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원도심에서 주변으로 퍼져갔던 애들, 지구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원도심을 갖다가 아직 연한도 안 찾고 때려질 수가 없으니까 퍼져나갔었는데 그 구축밖에 없었던, 신축이 모자랐던 원도심들이 전국적으로 아파트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들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에서 거의 원도심 반격의 얘도 시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줄줄이 여기 원도심들이 개발이 될 겁니다. 물론 시차는 조금 있겠지만. 그래서 지역 핵심 단지고요. 또한 역세권입니다. 당연히 평택역이란 말이 붙였잖아요. 왜냐면 힐스테이가 원래 뒤에다가 역 이름을 잘 붙이거든요. 힐스테이트 이천역, 힐스테이트 곤지암역 이런 식으로 얘는 평택역이 붙었죠. 평택역 도보권이 가능한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대단지고 지역의 핵심 단지고 의미를 갖고 있는 핵심 단지고 역세권 단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방 경직성은 갖출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분양가를 봐야 되긴 합니다. 뒤에서 이제 볼 건데, 두 번째,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필수 단지입니다. 지역 관심도가 높아요. 일단 평택 부동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지금 현재 상황과 더불어서 평택 전체 부동산 시장, 물론 지금 전체 부동산 시장이 서울 지역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평택은 더더구나 삼성 때문에 좀 많이 하향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가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역 관심도가 당연히 평택 전체로 높을 수밖에 없고요. 대규모 단지잖아요. 2000세대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기타 화제성이 있습니다. 원도심이라는 것도 있고 GTX-C가 지제역까지 연장이 되잖아요. 물론 아직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 근데 그게 연장되는 게 지제역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평택에는 사실 위쪽부터 보면 진이역이라든가 성탄역이라든가 서정리, 지제역, 평택역까지 생각보다 많은 역들이 존재해요.
당연히 그 역세권들이 전부 다 지제역에 들어온 GTX-C하고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GTX-C와 관련해서도 화제성이 있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건 근데 이쪽이 있죠, 그쵸? 얘가 과연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 갖출 것인가,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마진을 줄 것인가, 이게 사실은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 단지를 얘기하면서 평택 원도심도 얘기해야 되지만 평택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택은 그리고 각 지구들이 서로 연관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평택입니다. 위성조를 본 건데 여기가 원래 평택 원도심이에요. 평택역 보이시나요? 여기 요겁니다. 여기 주변 이 평택역 동쪽이 원도심이에요. 이 서쪽이 구도심인데 삼성 반도체가 여기서 보기에도 크죠. 얘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여기 고덕 국제신도시가 지금 들어서고 있고요. 또 하나 지제역이 있습니다. 즉 서정역 쪽에 들어서 있는 게 고덕 국제도시라면 삼성 반도체가 있고 그 바로 밑으로 지제역이 있어요. 여기가 GTX-C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개발되고 있죠. 지제역 쪽, 그쵸? 세교동이랑 해서 그 다음이 평택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쪽으로 송탄역 주변도 원래 구도심으로 많이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 위에 진역도 평택에 속하긴 합니다. 자, 얘네들이 근데 위성도 끄고 개발로 찍어보시면 많아요. 일단 평택 사실 이쪽에 화양지구도 있는데 최근 미분양이 많이 나고 있는, 보시면 얘네들이 거리가 서로 뭐냐? 아니에요. 고덕 많이 아시죠? 고덕 국제도시 바로 옆에 지제 개발, 여기 보면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또 개발돼요. 이것도 올해 발표한 거죠. 쭉 이어져요. 그리고 여기 최근에 많이 얘기 나오는 브레인시티도 여기 있습니다. 가재지구도 여기 있어요. 얘네들 거리가 중심점 정도에서 반경으로 보시면 전부 다 3km 이내에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3km, 2.5km, 3km 이내에 얘네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내려오면 여기가 평택역입니다. 원도심, 구도심이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분양 중이라고. 힐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 시티라고 돼 있죠. 요게 재건축인데 합정 주공 1, 2단지가 재건축되는 겁니다. 여기서 거리 보시면 대충 재더라도 한 7, 800m 도보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 단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단지가 이 구도심에서만 중요하냐?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즉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지구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뒤에서 얘가 브레인도 있고 고덕도 있고 지제도 있고 가제도 있고 여기 세교라고 있고, 사실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미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일부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비전하고 소사지구라고 처음으로 들어왔던 지구도 있습니다. 얘네들의 관계와 얘네들이 주고받는 영향 이런 거에서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하튼 힐스테이트 평택역 기본 정보부터 좀 들어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6일날 보통은 월요일 특공 화요일날 1순위를 하는데 얘는 특이하게 하루를 뒤로 밀어서 화요일날 특공이 있고 다음 주 수요일인 11월 6일날 1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그거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은 좀 전에 보여드렸죠. 평택역 1호선을 지금 이용할 수 있고 도보권입니다. 네이버페이 기준 7, 800m 정도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여기 가서 걸어본 적도 있습니다. 평택은 정말 많이 가봤는데 제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물론 바로 코앞이다 이럴 수는 없지만 도보권으로 가능해요. 여기가 평지구에서 걷는데 어려움도 없습니다. 또 하나 GTX-C 좀 전에 보셨죠? 평택역 바로 위가 지제역이거든요. 그 지제역에 GTX-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원역까지 오는 게 GTX-C인데 그 연장으로 지제까지. 지제 쪽에 워낙에 사람들이 많고 일자리, 삼성 반도체 때문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평택역에서 이용하게 되면 한정거장 가서 GTX-C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도 있고요. 교통에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단지입니다. 거의 2000세대급이에요. 물론 일반 분양분은 600세대 재건축이다 보니까 35층짜리가 고층이죠. 이 원도심 쪽에 이렇게 높은 아파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4개 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 큰 규모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주는 28년 1월 예정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 후분양인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일반적인 분양 대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즉 3년이 좀 넘는 시간을 갖다가 입주 대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평택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도 서울 빼고 안 좋지만 평택 부동산 시장은 더 안 좋거든요. 근데 적어도 3년 동안 대기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분양가 중에서 말씀드리지만 금리나 지금 시작했잖아요. 인하는 데만 한 1년 걸린다 그랬어요. 워낙 높기 때문에. 근데 저점 찍고 한 2, 3년은 더 지나가야지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전국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 시기에 딱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 평택이 지금 안 좋잖아요. 미분양 있고 이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미분양 있거든요. 평택 화양지 같은 게 거의 다 미분양이고 이런데, 그래서 지금 엄청 좋은 조건에 하고 있어요. 거기다 한번 다뤄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가 문제냐면 고덕이든 지제든 뭐 어떤 지구든 평택에서 새로 들어가려고 하기 힘든 시기예요. 왜냐면 분양이 지금 미분양이잖아요.
안 하려고 해요. 건설사들도. 그잖아요. 지금 이게 누구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시기가 됐을 때, 28년 1월 됐을 때, 물론 삼성이 어떻게 되느냐 좀 다르겠지만 얘가 됐을 때 입주 물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평택이 공급 많은 거 맞는데 시기를 잘 타게 되면 이 시기쯤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는 시기인데다가 평택 자체의 현재 상황 때문에 오히려 분양이 미뤄지거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시기에 얘가 들어갈 때, 특히나 구도심 쪽에 들어간 건 거의 얘 하나 정도입니다. 작은 것들이 조금 있긴 한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따라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분양가는요 일단 분상제가 아닙니다. 재건축이잖아요. 민간택지로 되어 있는 거고 재당첨 제한 없고요, 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전매 제한이 6개월 있다. 투자 조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평택 28년 1월에 괜찮을 것 같다 그랬을 때는 투자하실 수 있는데, 그때 조건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거죠. 이게 그렇죠? 더군다나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써놨죠. 제가 계약금이 5%입니다. 이것도 나름 괜찮은 거죠. 그렇죠? 다만 중도금은 무이자는 아니고 이자 후불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재건축이다 보니까 저희가 본래는 84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좀 이따 궁금한 같이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59형이 주력이에요. 그래서 얘는 59형을 같이 써드렸습니다. 일단 공고문 들어가 보시면 일단 세대수가 나와 있잖아요. 45형도 있습니다. 상당히 작은 것도 있는데 59형 두 개 타입, A, B 타입인데 얘네 세대수가 여기 보이시죠? 거의 400세대입니다. 즉 600여 세대 중에 400세대 정도가 59형이에요. 따라서 주력이 59형, 일반 분양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체 단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84형이 있어요. A, B, C 세 타입인데 보시면은 14세대, 12세대, 80세대. 그래서 84 중에서 더군다나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AB형은 재건축답게 아주 저층밖에 없어요. 1, 2층 정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나마 84형은 타워형인 C형 80세대가 거의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9형이 주력, 그 다음에 84형을 생각한다면 C형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양가 확인해 보면요 엄청 복잡하게 나와 있죠. 여기 59AB 보이시죠? 59A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층 4억 3천부터 시작해서 26층 이상, 내가 35층까지니까 4억 8천. 그 다음에 B형은 역시나 4억 3천이죠. 4억 2,900이니까 고층은 4억 8천까지 나왔습니다. 비슷합니다. 큰 차이 없어요. 84도 지금 여기서 보고 넘어가죠. AB형은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1, 2층밖에 없어요. A형과 B형은 84, 반면에 C형은 80세대고 고층도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중심이 될 텐데 7억에서 6.4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A형은 1, 2층이기 때문에 좀 싸요. 6억이 안 되는 걸로 나왔죠. 2층 같은 경우에. 따라서 59형은 AB형 02 4.3억 최저에서 최고층 4.8억으로 기본 분양가가 나왔고요. 84는 C형이 80세대니까 C형 갖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5.8억에서 6.4억까지 나왔습니다. 몇 세대 안 나오고 저층인 A형과 B형은 6억이 좀 안 되는 가격입니다. 왜냐면 2층이니까. 거긴 최고층이어봐야 2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써놨습니다. 59형과 84 C형으로. 자, 문제는 뭐냐? 얘는 기본 분양가란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그쵸? 항상 저희가 분양가 중에서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인 투자금에는 몇 가지 더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확장비, 에어컨, 유상 옵션이 들어갑니다. 가끔 중도금 후불제일 경우에 중도금 이자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빼죠. 왜냐면 그거는 기축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축도 대출 받고 들어가면 똑같이 이자 내는 거거든요. 근데 비교를 할 때 현재 주변 구축대로 가격을 비교해야 되는데 걔하고 비교를 하려면 이자 후불제에서 대출금 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확장비와 에어컨과 그리고 유상 옵션은 제가 넣어서 계산을 해드립니다. 항상. 자, 얘 확장비 어떻게 나왔냐? 좀 비싸게 나왔죠. 힐스테이트가 약간 비싼 감이 있기도 한데 일단 59형은 2,000, 84는 2,800이 나왔습니다. C형입니다. C형 기준으로. 보통 수도권에서 2,000에서 2,500 사이 정도 하거든요. 확장비 같은 경우에 84형의 경우에 조금 더 비싸게 나왔다. 물론 실스는 얼마 전에 저희가 분양가 중에서 다뤘던 오산역 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도권에서 본 것 중에 비싼 3,000까지 치긴 했는데 그보단 좀 싸게 나왔는데 일단 확장비는 싸게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조금 2, 300 정도 비싸게 나온 것 같다. 지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합니다. 자, 에어컨은요 4기 기준 50공이겠죠. 4기 기준 720, 6기 기준 1100입니다. 보통 5기 기준이 950이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요거는 그냥 비슷하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옵션이 문제인데 들어가서 계산해 봤거든요. 저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옵션, 유상 옵션 들어가서 무조건 제일 비싼 놈들로 일단 하고 빼실 거 빼시라고 말씀드리죠. 얘도 그래요. 얘도 그렇게 계산했어요. 여기부터가 옵션입니다. 근데 가전은 다 빼죠. 그건 어느 단지나 다 뺍니다. 이유는 가전은 내가 갖고 있는 거 들어가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들어가실 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공구하는 경우들도 많고 입주박람회 같은 데서. 그래서 가전은 모든 단지에서 뺍니다. 그래서 얘도 뺐고요. 그럼 여기서부터인데 여기 보시면 59 AB가 같이 나와주는 것들도 있고 84 ABC 같이 나와주는 것도 있는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바닥 마감 선택이 있어요. 선택 1, 2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하나는 헤링본 강마루가 있고 그 다음에 포세린 타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폭 강마루예요. 헤링본은 이제 무늬가 이렇게 겹치게 되는 뭐라 그래야 돼요? 뭐 물결 무늬 비슷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 한번 유행 좀 지난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게 있고요. 광폭은 요즘 많이 들어가죠. 즉 기본적인 강마루는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굳이 이런 걸로 바꾸고 포세린 타일로 거실 주방 복도를 할 거다. 타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보통 200에서 300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유행이거든요. 이런 것들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전 제일 비싼 놈으로 때려 박았습니다. 즉 84에서는 340짜리로 때려박았어요. 요거 280도 가능한데 340 때려박았고 59도 210짜리 말고 250으로 옵션을 일단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욕실 고급화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힐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푸르지오라든가 레미안, 힐스 같은 애들이 이런 걸 하는데 유럽산 벽타일 원래도 타일 들어가거든요. 국산으로. 근데 그걸 굳이 유럽산으로 벽타일하고 외국산으로 바닥타일하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런 거 들어가 주는 거죠. 이렇게 쓸 때 어떻게 되느냐 59형이 1000만 원이 더 들어가고 84형도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거는 내가 정말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난 고급화된 아파트에 살겠다 하실 때 하는 건데 59형 들어가시면서 유럽산 벽타일과 외산 바닥타일까지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일단 넣었어요. 저는 항상 다 넣습니다. 이거 1000만 원 넣어버렸습니다. 1100만 원. 자, 그리고 현관 삼연동 같은 경우에 260, 270 정도죠. 이렇게 들어가고 여다지는 260 비슷합니다. 예, 가격은.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굳이 또 뭐 한다, 천장 에어샤워 같은 거 해갖고 벌레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하면 한 100만 원 추가되거든요. 이것도 저는 제일 비싼 이놈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문에 포함해서 이것까지 된 걸로 넣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현관 마감 고급화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도어 마감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하부 밑바닥에 조명 넣고 하는 거 사실 나중에 보면 거의 쓸모없는데 이것도 만약 하신다면 450에서 470이거든요. 향에 따라서 이것도 그냥 넣어드렸습니다. 다 넣었어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힐스테이트라든가 푸르지오라든가 아니면 레미안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원목마루라든가 외산 욕조라든가 외산 욕실에 들어간 세트 같은 거 넣어주거든요. 완전 고급합니다. 예, 그거 하면은 보통보다 1000만 원 이상씩 그 품목마다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요. 그래서 나온 게 얼마냐 이렇게 제가 써놨잖아요. 59형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최고급으로 그냥 다 넣어버린다고. 59형이 4,500이고요 84형은 10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외국 걸로 다 넣어버리고 그랬을 때. 자, 이건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죠. 힐스니까 선택할 수 있게 들어가 준 거예요. 힐스가 고급화를 지향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만 이걸 평범한 우리 수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은 좀 달라집니다. 여하튼 저는 일단 다 때려박죠. 다 때려박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59형 같은 경우에 2000에다가 2700이죠. 거기다가 4500 하면은 거의 한 7,000돈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분양가 4.3에 4.8억에 그냥 7,000 더 했어요. 그래서 59형 최고가 5억에서 5.5억으로 계산했고요. 84형은 똑같습니다. 이거 합하면 이게 4,000이잖아요. 2,800에 1,100 하면 거의 4,000이고 요거 6,000 하면 1억이에요. 1억. 그렇죠? 1억입니다. 그래서 1억 더 해버렸습니다. 기본 분양가 5.8에서 6.4억. 1억 더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실질적 분양가 6.8에 7.4억 나옵니다. 다만 이거는 힐스에서 고급화 시킬 수 있는 모든 걸 그냥 한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택하시는지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분양가 중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여기서 다른 단지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단지들의 아파트 가격도 비교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어느 정도 깔 수 있냐면요.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외국산 이런 거 다 빼버리면은 여기서 한 4,000 정도 깔 수 있고요. 여기서도 거의 3,000 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분양가는 이거는 그냥 외국산 다 넣었을 때고요. 넣으실 분들은 이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네, 넣으실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라고 봅니다. 즉 59형은 4.7억에서 5.2억 정도에 나온 것 같고요. 84형은 6.4억에서 7억 정도 선에 나온 것 같습니다. 고층 기준이 이제 7억이 되는 거죠. 26층 이상으로 됐을 때. 근데 재건축이고 그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꼭 보셔야 될 게 동호수 배치도죠. 왜냐하면 색깔 칠해진 것만 들어갈 수 있어요. 보시면 84C가 그나마 이 회색이거든요. 26층까지. 26층 이상도 없어요. 그건 다 조원들이 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AB형은 거의 2층까지밖에 없죠. 84형은. 따라서 주력은 59형입니다. 이게 59형들이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오렌지색 계열이 전부 다 59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4가 좀 몇 개 있고. 따라서 얘는 84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0여 세대 있기 때문에 이걸 넣어드렸지만 84C형으로 넣어드린 겁니다. 요게 주력이다.
즉 59형 4.76에서 5.26이 주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금은 5%고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평면도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59에 드레스룸이 없다? 공간 안내 들어가시면 평면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59A를 보시면요, 일단 84부터 보여드릴게요. 84A를 보시면 얘는 물량 별로 없죠. 포베이에 막 통풍 되는 거 여러분들이 보통 좋아하시는 거 그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774 이거 거의 알파룸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보시면 되죠. 보통 알파룸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알파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름대로 잘 빠졌습니다. 요거 팬트리를 쓸 수 있는 거죠. 복도 현관 팬트리가 없는 대신에 얘를 대신 현관의 양쪽으로 있습니다. 얘는 수납 공간이. 자, 그다음 B형 같은 경우에도 84B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얘는 복도 팬트리가 있어요. 알파룸이 대신 없죠. 그렇죠? 침실이 1, 2, 3밖에 없잖아요. 아까 4가 있었는데 A형 같은 경우에. 그래도 마통풍이에요. 그래도 판상형의 마통풍 나쁘지 않아요. 근데 주력은 84C라 그랬잖아요. 타워형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알파룸이 특이하게 현관 바로 옆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최근에 요거를 독립한 자녀들이 침실 3을 쓰면서 여기 갖다 드레스룸이나 이런 식으로 꾸며서 많이 하거든요. 물론 가족 구성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얘는 타형치고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방이 4개 알파룸 개념으로 들어가 줬으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84는 이렇게 보시면 A도 그렇고 여기 드레스룸 안방에, B도 드레스룸 크게 들어가요. 드레스룸 크게 들어가는 게 특징이네요. C 같은 경우에도 여기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74도 보면 들어가 있어요. 드레스룸. 그죠? 안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59가 주력이잖아요. 이번에 일반 분야. 근데 여기 보시면 침실이 1이 있는데 없습니다. 드레스룸이 없어요. 제가 잘못 봤나 해서 살펴봤는데 드레스룸이 없습니다. 물론 구조가 나쁘게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나름 3베이에 마통풍도 가능한 걸로 보이고 이런 측면에서 나쁘진 않은데 좀 호불호 갈릴 수 있죠. 그리고 59B도 조금 다른 타워 형태로 이렇게 나왔는데 얘도 보면 침실에 드레스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 점에서 최근에 59형 힐스테이트에 그럼 59형 드레스룸이 없느냐? 아니에요. 힐스테이트 최근에 분양한 거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찾아봤거든요. 다 있어요. 드레스룸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도 59형에 웬만하면 드레스룸은 다 들어가 줍니다. 물론 다른 걸 좀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분명한 어떤 특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평면도는 전문이 아니라서. 근데 59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주력인데 일반 분양이 주력이죠. 드레스룸이 없다는 게 조금.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 힐스테이트에 문제가 있는 건 진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힐스테이트가 다 넣어준다고. 근데 이게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이다 보니까 조합하고 이런 평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이게 평택 원도심이 처음 들어가는 재건축이거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재건축이 시간들이 걸려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조합 측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강남 같은 경우니까 직접 비교가 힘들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조합 측에서 고급화나 이런 거 엄청나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넣을 거 다 넣고 뭐 커뮤니티도 그렇고 그런데 이 지방 쪽에서 특히나 원도심에 처음 이루어지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서 이거에 대한 뭐랄까요, 재건축에 대한 인지나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전문적인 조합장들이 들어선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이 현장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온 거 아닌가. 원래 힐스가 이런 평면도를 뽑아주는 데는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평면도 전문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대신에 뭔가가 잘 돼 있는 게 있겠죠. 일단은 뭐 침실 2와 3이 제가 여기 치수가 안 나와 있어서 정확히 평가를 못 하겠는데 다른 59형에 비해서 넓다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9A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수납 부분이라든가 이 공간이 이제 나와 있는데 거실이 아닌 이런 공간인데 이런 공간의 어떤 활용도 뭐 이런 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의아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거나 잘못 판단한 걸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당연히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체 편의성은요. 커뮤니티가 있죠. 사우나, 힐스라운지, 피트니스, GX룸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조감도가 나와 있죠. 커뮤니티 2000세대 규모잖아요. 널찍하게 들어가 줍니다. 크게 두 군데로 들어가 주는데 일단 골프 연습장 큼직큼직하게 스크린 골프장이랑 들어가 주고요. 사우나도 큼직하게 들어갑니다. 탈의실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큰 규모 락커룸 보세요. 많이 들어갑니다. 힐스 라운지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트니스도 널찍하게 들어가지고 썬큰이 있습니다. 썬큰은 지하 1층에 시설이 들어가는데 가운데를 뚫어준 거죠. 1층 채광이 될 수 있게. 따라서 운동하면서 아마 여기 유리벽으로 해주겠죠. 채광이 될 수 있고요. GX룸도 따로 있고 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아이숲이란 것도 만들어줬고 퍼팅 그린도 따로. 골프에서 상당히 크게 들어갑니다. 얘네. 자, 그 다음에 공동시설로 스튜디오라든가 스터디룸,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가지고
개인 독서실들도 남녀 구분해서 들어줍니다. 따라서 2000세대 규모 단지에서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보통 1000세대급 이상에서 커뮤니티 평가할 때 물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강남이냐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른데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영장, 그 다음에 사우나가 큰 규모로 들어가느냐, 마지막 하나가 조식 카페 이런 겁니다. 얘 같은 경우 이제 평택 원도심 쪽에 들어가는데 사우나는 들어가줬는데 수영장하고 조식 카페 같은 건 빠졌어요. 다만 힐스 라운지라고 있는데 이게 뭐 추후에 하기 나름이죠. 라운지니까 얘를 갖다가 인허가 절차 좀 있긴 하겠지만 조식 카페 같은 거 운영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수영장은 빠진 거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이건 근데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2000세대 규모급이면 원래 수영장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평택 쪽에서 처음 들어가는 재건축 단지입니다. 이거는 건설사가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문제가 있어요. 조합 쪽에서 그런 시설 고급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다 굳이 그런 것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나름 2000세대 규모급의 개인 취향, 개취입니다. 제가 워낙에 운동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수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수영장에 좀 안 들어간 게 아쉽긴 한데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들어가줬고 조식 카페도 나중에 운영하려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있기 때문에 나쁜 점수를 받을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수영장에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주차는 이건 잘 나왔습니다. 이거는 주차는 최근에 재건축 기업을 많이 다뤘잖아요. 저희가 보면은 도심에서 특히 원도심 개발할 때 이거에 인색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 쪽에서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보통 조합 쪽에서 수도권에 이렇게 재건축이 처음 이루어지는 곳에선 주차를 보통 많이 해봐야 1.3대 1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는 1.5대까지 확보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공고문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확인은 필요합니다. 1.5대라면 이거 나쁘지 않다. 좋다. 왜냐면 여기 45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 많아요. 그런 거 봤을 때 1.5대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더더군다나 도보권으로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들어간다. 이거는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단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단지 중에서요. 그 다음에 교육은요. 합정초가 있습니다. 초품합니다. 원도심이잖아요. 원도심의 정말 장점 중에 하나가 편의성이 이미 갖추어진 곳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요게 센트럴시티 자리인데 위성비 보시면 요게 원래 있던 합정주공 모습입니다. 네이버는 좀 사진 좀 찍은 걸로 좀 바꿔주면 안 되나요? 항상 느끼는 거죠. 이거 이미 다 헐었는데. 여하튼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 있잖아요. 합정초등학교. 원래 단지 안에 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를 갖다 그대로 이용하게 되죠. 따라서 초품합니다. 원도심의 어떤 매력이 있죠. 편의성이. 그리고 신안중 평택 여중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신안중학교 있죠. 그쵸? 대략 단지까지 500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신안중하고 같이 확대해죠. 여기 평택 여중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이 있어요. 신안고등학교도 여기 있고. 따라서 멀지 않죠. 따라서 초중학교 등교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떤 원도심들의 어떤 장점입니다. 보통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갖고 있는 장점이 김포 우물인 때도 그랬고 대부분이 그랬어요. 이번에 뭐 대전 레이브시티는 앞에 거기에 대전중학교, 대전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합하면 역사가 300년 되는 게 바로 단지 앞에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도심들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얘도 그런 장점 갖고 있고요. 학원가는 당연히 여기가 평택 구도심 중심이에요. 기존 학원관 당연히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추후에 지제라든가 고덕 쪽에 학원가들 잘 들어갈 텐데 거기까지 이용이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2km, 3km 됩니다. 지제역까지도. 그죠? 따라서 현재는 이 원도심에 학교 제일 많죠. 이쪽이 제일 많아요, 지금. 이쪽에는 학원가 당연히 이용할 수 있고 나쁘지 않다. 추후에 만약에 지제 쪽이나 고덕 쪽에 상당히 큰 학원들이 잘 들어선다 그러면 그쪽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다. 초등학생 어차피 가까운 학원 보내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단지의 기본 정보 중에 이게 들어가죠.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삼전이 주춤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평택 부동산도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일단 힐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시티에 대한 기본 정보를 마치고요. 이제부터 실질적인 투자 가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항상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거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 판단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상황이 좋지 않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전부터 시작해서 평택 부동산 시장 전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즉 정고점에서 떨어진 건 당연하고요. 거기서 바닥을 기고 있어요. 조금 회복한 단지가 일부 있긴 한데 거의 기고 있고요. 화양지구라든가 거의 미분양에 무덤이 된 곳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원도심에 나온 아파트인데 대규모 단지고 좋은데 이 가격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59 기준 4.7에서 5점이요. 그다음에 84년 기준 6.4에서 7.7억.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평택 부동산 시장 좋을 때 만약 나왔다? 무조건 착하다 그래야 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죠.
부동산은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착하다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적절하다? 이거는 주변 현재 시세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많은 단지들을 갖다가 조사해서 넣은 분양단지는 얘가 오랜만입니다. 일단 오른쪽에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힐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시티, 이놈에 대한 얘기인데 28년도에 들어가잖아요. 초에 들어가는데 지금 일단 59형 4.7에서 5.2형 6.4에서 7억 이건 84형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실질적 분양가인데 어디를 제가 비교해 드릴 거냐면 일단 평택역 주변 들어가는 놈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롯데 인벤스카이 주복인데 얘는 20년 차이 납니다. 즉 2008년도에 들었어요. 평택역 도보권입니다. 다만 주상복합입니다. 좀 오래된 놈이고 그 다음에 평택역 경남 아너스빌 디아트라고 하는 주복이 지금 분양해서 들어갑니다. 25년도에 입주 예정이에요. 얘네 둘의 가격이 있어요. 여하튼 얘네 둘은 바로 평택역에서 똑같습니다. 뭐 도보권입니다. 그 의미에서 비교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소사 비전지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평택역 원도심에서 오른쪽으로 원도심 개발하기 힘들었으니까 바로 오른쪽으로 지제나 고덕에 비해서 먼저 개발한 택지지구 비슷한 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사동과 비전동이에요. 여기에 지금도 들어가는 놈들이 있어요. 예전에 가장 먼저 개발됐던 곳이라고 보면 돼요. 신축들이 여기 들어간 준신축하고 그 다음에 최신축하고 구축까지 좀 조사해 봤습니다. 왜냐면 평택 원도심에서 둘러싸고 있는 곳이니까. 대신 얘네는 역세권이 아닙니다. 평택역까지 멀어요. 걸어도 당연히 못 가요. 여기를 좀 비교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지지역 쪽을 갖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칸이 모자라서 여기다 썼는데 고덕국제도시까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단지가 좀 많습니다. 일단 가까운 놈부터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죠. 힐스테이트 평택역이. 그러면 바로 옆에 보시면 평택역에 곧장 붙어 있는 더 가까운 놈이 하나 있습니다. 평택역까지 거리 300m. 거의 초역세권이죠. 얘가 롯데 인벤스 스카이. 2008년 들어갔습니다. 20년 차이 나게 돼요. 구축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 보시면 110, 112, 113 얘네가 84형이죠. 거의 실거래는 지금 되고 있지는 않아요. 호가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호가 중심으로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여기 옆에 나온 것 같고 그거 감안하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 4억 5천 정도입니다. 84형 기준으로 했을 때. 즉 20년 차이 나는 구축인 같은 역세권인 놈과 비교했을 때 84형이 4.5억인데 이번에 59형이 4.7억에서 나왔거든요. 20년 차 감안했을 때 그리고 평형차에 감안했을 때 나쁘냐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기존의 역세권들 들어간 단지도 비교했을 때 이거는 나쁘진 않은 가격이에요. 이거 둘이 비교했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형도 다르고 대신에 연한이 20년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얘 주복이고 단지 규모도 당연히 얘는 400세대 작은 건데 2000세대잖아요. 힐스는. 그런 거 했을 때 이 차이는 나쁘지 않은 겁니다. 요거는 두 번째 경남 아너스빌 디아트가 있어요. 얘는 어디냐 이쪽에 힐스가 있고 이쪽이 롯데 20년 차 된 게 있는데 이 평택에서 위쪽에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여기 통북이라고 개발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 통북지역 개발 찍어보면 이렇게 떠요. 통북지구 단위계 여기 더 플래티넘 스카이론도 곧 분양인데 이놈 말고 요놈 보이시나요? 평택역 경남 아너스빌 디아트. 단지 정보 보시면 얘도 중규모 단지 500세대급이에요. 499세대니까. 근데 얘는 지금 25년에 들어간 아직 안 들어간 아파트입니다. 주차 대수는 조금 적죠 이쪽은.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당연히 25년 들어가니까 지금 실거래 없죠. 다만 지금 분양권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요거 갖고 땄거든요. 정리해드렸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84 기준 5억입니다. 25년 들어갔는데 마피가 존재해요. 마이너스 피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얘가 재밌는 게 똑같은 주복이잖아요. 롯데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20년 됐는데 4억 5천인데 얘는 신축인데 5억입니다. 이유는 비슷한 역세권이라고 그랬지만 조금 멀죠. 대략 900m 가까이 됩니다. 좀 멀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원도심이라기보다 조금 비어있던 땅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봤을 때 뒤쪽으로 구축들은 있는데 여기 있는 단지들 보시면 95년도 90년대 중반에 들어간 단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천 끼고 있고 나홀로 느낌이 좀 들어요. 다만 추후에는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이쪽이 쭉 개발된 데다가 여기 안 나오지만 평택역 이 앞쪽이 전부 다 개발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택역까지 1km 되지만 그래도 도보권에 우길 수는 있죠. 구축인 놈의 84 20년 차이한 놈이 4억 5천 신축인 25년 들어간 놈이 마피가 나와서 지금 5억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유상옵션 이런 거 하면 좀 더 비싸질 겁니다. 아마 제가 그건 여기 계산을 못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 평택역의 2000세대 얘네 둘 다 중규모 단지잖아요. 이래 들어가는 요 가격 특히나 59형 가격이 얘네 둘 다 주복이거든요. 나쁘냐 봤을 때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다른 것까지 이제 비교해야 되니까 얘네들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다음에 어딜 비교해야 되느냐, 얘 두 개인데 소사하고 비전 쪽을 다뤄야 됩니다. 소사 비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게 평택역입니다. 원도시 좀 어때요? 오른쪽에 보시면 평택 구도심이 좀 바깥쪽이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가장 평택의 원도심에서 가까워서 가장 먼저 개발됐던 곳, 그리고 지금도 개발되는 곳, 새로 들어간 놈들도 보이죠? 이런 놈들입니다. 여기가 위성비로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빨간 거 찍힌 거 보이실까요? 소사동이라고 보이시나요? 이 빨간 지역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비전동입니다. 즉 비전지구와 소사지구입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들을 찍어보시면 일단 비전지구, 비전고등학교가 가운데 있잖아요. 이쪽 찍어보시면 아무데나 찍어보시면 들어간 연차들이 나와요. 2012년, 94년, 2001년, 뭐 럭키 이름에서 이미 느껴지죠. 94년.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죠. 90년대 3, 4년도에 들어간 거 전부 다 뭡니까? 노태우 정권 때 200만 원 때려짓기가 여기저기 일기 신도시만으로는 200만 원가 안 돼요. 전국적으로 제가 인천 말씀드렸잖아요. 계산지구라든가 연수지구라든가 이런 거 다 그때 들어간 거예요. 얘도 평택도 마찬가지. 이때 원도심 옆쪽으로 얘네들이 빼곡히 들어가줬는데 문제는 그 뒤로도 지금까지도 계속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소사 비전인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도 최근에 들어간 놈을 일단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배다리 저수지라고 있고 딱 봐도 전망 좋고 좋아 보이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간 거 레이크가 일단 들어가 있잖아요. 저수지 보이고 딱 봐도 근린공원 바로 앞에 있고 딱 비싸 보이죠? 얘 들어가 보시면 1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얘 84 보시면요, 최근에 거래된 게 있죠. 9월 달에 5억, 8월 달에 4억 8,500, 5억 3천도 있어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도 5억 3천짜리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전고점은 높았어요. 얘도. 전고점이 찍어보시면 6억 6천까지 갔던, 떨어져서 맞고 21년도에 맞고 아직 전혀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는 않고 있죠. 다른 형도 보시면 9월 달에 6억 2천에도 거래됐고요. 올 초에도 6억 2천, 4월 달에도 6억 2천 거래된 게 있습니다. 전고점은 얘는 8억 8천까지 갔었습니다. 조망 이런 게 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따라서 여기 나오지만 그 옆에도 있어요. 평택 비전 GL 프루지오도 있습니다. 얘도 프루지오하고 GL, 신형 GL이 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얘도 19년도에 들어간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6억대가 지금 6억 1천, 6억 5천도 있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그리고 전고점은 7억 8천, 거의 8억까지 갔었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주변에 아파트들 있잖아요. 비전지구. 보시면 2019년대 최근에 들어간 놈들이 이쪽이고, 이쪽은 이제 좀 싼 놈들도 있어요. 94년도 들어간 것들. 그죠? 이런 것들 갖다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구축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까지 가고요. 준신축 그래도 좀 전에 레이크 프루지오처럼 좀 준신축급에 들어간들의 평균적인 가격은요 4.5에서 5.5억입니다. 84 기준. 반면에 레이크 프루지오라든가 옆에 GL 프루지오 있었잖아요. 얘는 조망 같은 게 좀 좋잖아요. 얘는 좀 더 비쌉니다. 5억에서 6.2억, 사실 6.3, 4억까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셨죠? GL 쪽에 레이크 프루지오라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얘네들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도심, 이번에 대전이나 여러 군데 인천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도심을 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도심을 다 때려부실 수가 없다 보니까 원도심의 외곽 쪽에다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로 인천의 계산지구라든가 연수지구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여기가 제일 각광을 받았겠죠. 당연히 원도심보다. 다만 원도심 아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교통 원도심에 의해서 발전되죠. 여기 딱 보이시는 방사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평택 나름대로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죠. 이쪽에 그리고 철도교통망이 없어요. 따라서 이쪽은 택지적으로 딱 들어갔는데 교통은 자가를 이용해야 된다, 혹은 버스를 이용하거나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얘네들이 들었었던 이유가 이 구도심의 신축이나 게 없어서 만들어졌던 건데, 여기 들어간 게 힐스테이트 평택역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루에브 스위첸처럼 대전에, 그리고 이번에 인천에 용현하객지를 개발하는 것처럼 원도시 가까운 곳에 얘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준 거거든요. 근데 얘 가격하고 이 비역세권인 이쪽 가격 차이 보시면 이렇게 나는 거죠. 물론 레이크 프루지오 좋은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조망 좋고 살기 정말 좋아요. 택지지구 살아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5억에서 6억 2천인데 84 기준, 평택역 센트럴시티가 역세권인데 6억 4천에서 7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쁜 가격이냐?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얘 차 10년 납니다. 얘가 19년 들어갔고 얘는 28년 들어가요. 같은 신축급은 아니에요. 얘는 10년 전이고 얘는 10년 후가 되는 겁니다. 서로. 그 다음에 얘는 65형이 있었는데 레이크 프루지오 3.8억, 즉 4억 선이거든요. 근데 59형이 10년 차 나이인데 얘가 4.7에서 5.2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2000세대급이고, 물론 레이크 프루지오는 600세대 중규모 단지거든요. 뭐랄까, 커뮤니티 같은 것도 연차도 그렇고 힐스가 좀 더 낫겠죠. 그렇죠? 주차 대수도 뭐 나쁘지 않게 나왔고 얘가 1.5대로. 레이크도 뭐 주차 대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그래서 이쪽 가까운 놈에 있는 비역세권의 준신축들하고, 그래도 얘 들어갈 때 10년 차이 나는 구축이 될 아파트랑 좀 비교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제역 쪽을 가볼 겁니다. 평택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여기서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돼서 또 많이 욕먹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택에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되는 곳은 일단 고덕 국제도시가 많이 얘기됩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 중에 가장 큰 규모예요. 그죠? 딱 넓이 보시면 되잖아요. 가장 큰 규모로 들어갔고 국제도시고 삼성이 여기잖아요. 빈터로 돼 있는데 이게 삼성 공장이 여기입니다. 캠퍼스, 삼성 캠퍼스가 붙어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국제신도시라는 이름 붙었잖아요. 인천에서 송도하고 청라하고 영종이 국제란 말이 붙으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얘도 그렇거든요. 국제신도시로. 그래서 여기를 주목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최근에 가격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특히나 저는 GTX 영향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10년 정도 걸릴 텐데 빨라봐야 이 지제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제역도 이렇게 개발이 됐고 들어간 단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하고 힐스테이트 지제역입니다. 이 두 놈을 따서 그래서 보여드릴 건데 추후에 고덕 국제도시도 서정역이 있어요. 역세권에 가까운 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요 일단 고덕이. 그래서 얘도 분명히 살기 좋고 좋은 신도시가 되겠지만 저는 조금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게 지금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지제역 쪽이라고 봅니다. 얘가 개발이 얘도 지금 대구는 있거든요. 뒤쪽 아파트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들어갔고 이 뒤에도 들어가 있고 계속 들어갈 거예요 여기. 근데 더군다나 올해 여기 개발 가격이 나왔어요. 지제역 역세권 개발. 여기 일반 산업단지 하나, 이쪽 삼성 협력업체들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협력업체 들어갈 자리들이 있긴 한데 모자르다는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주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여기 공동주택이라든가 같이 들어가 줍니다. 그랬을 때 결국 지제역 쪽이 저는 당연하지만 이렇게 다 개발이 묶여서 될 거라고 봐요. 따라서 나중에 보면 고덕, 지제, 브레인이 있고 원도심 이렇게 나뉠 것 같거든요. 평택역 쪽. 그래서 저는 현재는 고덕 쪽이 좀 더 각광받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현재 가격도 지제 쪽이 좀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GTX 영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에 있는 놈을 일단 두 개 따왔어요. 보시면 여기 들어갈 때 버스 들어가는 길이 있고 택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자가용 회차하는 길이 있고 당연히 이거 다시 개발합니다. 예,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해야죠. GTX도 있는데 여하튼 지금은 가보시면 뭐 이렇게 조그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하튼 이 지제역 단지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도보는 불가능한 단지들이 많아요. 근데 요 터샵 보이시나요? 이마트도 바로 앞에 있는 여기서 도보가 가능합니다. 저 이거 걸어봤어요. 여기가 첫 번째 주출입구거든요. 600m가 안 됩니다. 예,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건너는 거 있는데 요거 건너는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여기는 그냥 건널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건너서 꼭 여기 신호등인데 말고 여기서 대충 건너서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여하튼 그래서 여기 도보 8분 거리로 나오는데 실제로 한 10분 이내로 제가 걸었을 때 시간 재봤거든요. 예, 10분 이내로 갑니다. 나쁜 단지 아닙니다. 얘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옆에 힐스테이트 지제역. 다만 얘는 조금 더 걸어야죠. 그래서 얘부터는 아이씨 걷기 좀 그래 뭐 이런 분들이 나와요. 대충 이렇게 현재 있는 길로 재보면 1km가 넘어가 버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만 요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평택역 평택 지제역 자이도 있습니다. 얘도 그래도 센트럴시티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이쪽 길 있잖아요. 이렇게 걸으면 돼요. 얘도 800m급. 네, 나쁘지 않아요. 도보로. 그래서 얘네 두 놈이 비싸요. 근데 이마트도 있고 해서 얘가 좀 편의성이 있다. 그리고 얘 초품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쪽도 초등학교 들어줍니다. 학교 들어가요. 네, 들어가 주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얘가 삐까 뜨거든요. 자이하고. 그래서 둘 중에 한 놈이 얘 땄고 조금 도보가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힐스테이트 지제역. 네, 얘는 이놈을 땄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두 개.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도보권이고 지제역이 그 다음에 이마트 바로 앞에 있는 놈. 이게 22년도에 들어왔는데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일단 올라가고 있지 못해요. 지금 평택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22년 들어간 신축이잖아요. 얼마냐? 65제곱미터 59는 없더라고요. 얘가 6억 5천에서 6억 9천입니다. 그리고 84요? 7억 8천에서 8.5억까지 갑니다. 얘하고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 힐스테이트 지제역이 있었죠. 바로 옆에예요. 더샵 센트럴에서 옆인데 얘는 좀 걷기는 좀 그래요. 지제역까지. 나중에 여기 길이 이런 식으로 좀 가까이 뚫리면은 주출입구에서 이렇게 될 텐데 이래도 1km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반면에 힐스테이트 평택역은 지제역 힐스테이트 평택역 오늘 다룬 분양단지는 도보 되거든요. 근데 이 힐스테이트 지제역 도보권이 아닌데 이 지제에 들어가 있는 이놈의 가격이 얼마냐? 84 기준 6.5에서 6.9 거의 7억 치고 있습니다. 즉 더샵하고 조금 차이 나요. 얘 도보가 가능하고 도보가 가능하지 않다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다만 얘도 전고점이 있어요. 얘는 20년도에 들어갔잖아요. 얘 더샵은 22년에 들어서 전고점이 없는데 왜냐면 21년 이후로 쳐맞았으니까 전고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얘는 전고점이 있어요. 20년에 들어갔거든요. 전고점이 얼마냐?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 7.5에서 8억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왜 비교해 들었냐? 지제역하고 평택역이 멀지가 않습니다. 한정거장이에요. 한정거장. 물론 갖춰졌을 때 신도시로 거의 신도시급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편의성 이런 거 좋아지겠죠. 근데 원도심은 원래 좋아요.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에 갖춰지는 시간 꽤 걸릴 거거든요. 고독도 마찬가지고 이 노란색이 아직 들어가야 되는 놈들이잖아요. 여긴 이제 지정됐고 그랬을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계획되는 도시 이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초계획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들어간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평택이 나쁘다, 분위기 안 좋다 그래도 지금 들어가면 고덕이든 지제든 특히나 지제는 이제 뭐 지정이 새로 된 것도 있는데요. 들어갔을 때 아직 중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들어간 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항상 이런 도시개발 구역은 초기에 들어갈수록 고생은 많이 하지만 이득은 많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쪽에 거주해야 된다면 먼저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되는 맛 보는 것도 있고요. 좋게 말했을 때 사실 편의성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학교도 그렇고. 근데 여하튼 요 지제역 한정거장 이거 나중에 개발되면 정말 좋겠지만 천지개벽하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인데 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 20년도란 건 지제역 힐스테이트 거의 8년 차나요. 얘 들어갈 때 얘는 이제 준신축 끝 무렵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전고점 8억까지 갔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도심이라는 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요. 원도심 동네가 거지 같고 특히나 평택역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평택역 원도심이 들어간 게 없으니까 이게 처음 들어가거든요. 재건축돼서 이제 공사 시작한데 뭐 이게 35층까지 쭉 14개 동이 확 들어갈 때까지는 못 느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좀 평가절하받는 느낌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욕먹겠지만 안 좋은 지금 가격이에요. 안 좋은 가격. 좋았을 때 가격은 장난 아닙니다, 얘네들. 이 가격을 보시면 이게 과연 나쁜 거냐. 원도심에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곳에 들어가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고덕을 봐야죠. 고덕국제도시. 얘는 일단 84 기준으로 제가 아예 정리를 해서 써놔드리긴 했는데 지제보다 하나 올라가면 이 서정역이 있거든요. 여기가 고덕이에요. 그죠? 유성비로 보시면 네이버 거 좀 오래된 겁니다. 이거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 정도 아닙니다. 아까 보셨죠? 합정주공 아직 안 올린 거 사진 있던 거 훨씬 많이 되는데 일단 단지들은 다 떠 있어요. 들어간 단지들은. 근데 아직 이제 요거 정도 요 정도 이제 1차로 된 거고 여기 2차로 들어갈까 엄청 많이 남아있습니다. 분양할 것들. 근데 얘네들 보면 얘네들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나 녹지 때문에 이 중앙공원 쪽 여기가 더 좋다. 이쪽 단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죠? 반면에 서정역이 가까우신 분들은 야 그래도 역세권이 이래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가격은 비슷합니다. 지금 이쪽이나 일단 들어간 거 제가 다 찍어봤거든요. 여러분 직접 들어가서 찍어보세요. 이거 다 들어가는 거 지금 보여드리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요거보다 좀 더 비싼 놈 당연히 있고 요거보다 좀 더 싼 놈도 있어요.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고덕 신도시 서정리역 쪽이든 중앙공원 함덕산 쪽이든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입주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특히나 평택 지금 안 좋고 6억에서 6.5억 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84년 기준입니다. 연차들은 들어가서 찍어보시면 됩니다. 아무데나 찍어보시면 돼요. 보면은 19년, 20년 즉 19년, 20년에 서정리 쪽 아파트들 들어갔고요.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거든요. 23년, 22년 즉 이 중앙공원 쪽 한박산 중앙공원 쪽 단지들은 좀 더 뒤에 들어간 겁니다. 얘가 좀 더 먼저 한 5년 차이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좀 비슷합니다. 아마 역세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정리하면 6억에서 6억 5천입니다. 서정에 가까운 놈들도 비슷해요 이거. 근데 좀 보셨죠? 지제역에 가까운 놈들 더샵 센트럴 시티라든가 도보로 조금 불가능한 놈도 이 정도 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고덕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 차이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고덕 신도시가 나쁘냐? 아니에요. 얘네도 전고점 9억이었습니다. 즉 전고점 수준으로 보면 비슷해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만 최근에 들어간 신축들이 좀 발휘를 하면서 왜냐면 얘는 지제 쪽은 들어간 신축이 도보 역세권이고 고덕 쪽은 최근에 22년, 23년에 들어간 게 중앙공원 쪽이에요. 역세권 쪽이 아니에요. 신축. 그 차이도 있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왜? 너무 가까워요. 여기가 사실 다른 데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크게 보면 여기 전체 요 중심권 역 3개 서정리, 지제역, 평택역이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신축들이 요 2개 역 서정리하고 지제역 쪽으로 많이 들어갈 거고 원도심 쪽은 이제 시작이다. 평택역 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봤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송탄역이라고 있어요. 하나 더 올라가면 됩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 고덕하고 지제는 새로 개발되는 계획된 도시야. 야 거기하고 여기를 비교하면 좀 이상하잖아. 평택역 원도심이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도심이 있는 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서정리에서 하나 올라가면 송탄이 있어요. 송탄도 보시면 딱 보시면 평택역 상황과 비슷합니다. 주변 상황과. 딱 보이시죠? 원도심이었던 거. 송탄 쪽. 송탄 부대찌개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도 보시면 거의 다 원도심이고 아파트는 얼마 없습니다. 다만 여기도 막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도심들.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여기 보이시나요? 평택 힐스테이트입니다.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가 꽤 큰 규모로 옆에 평택 더샵도 있는데 힐스테이트 얘 같은 경우에 더 퍼스트 같은 경우에 24년 올해 초에 입주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실거래가 높죠. 근데 얘를 갖다 간단히 84년을 찍고 호가라는 점은 감안하시고 보세요. 보시면 4억 6천부터 5억 5억 3천까지 최근에 올려서 낸 것도 있습니다. 4.6에서 5억 3천 최대 5억 3천까지 나갑니다. 근데 얘가 어떠냐 구도심이잖아요. 송탄역도 여기까지 거리가 1km가 좀 넘어요.
거칠게 쟀는데도. 즉 구도심에 들어가 사실 평택 구도지가 송탄 구도심을 얘기할 때 송탄보다는 평택 지자체의 위치나 이런 거 알잖아요. 평택 쪽이 좀 더 규모가 크고 원래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송탄 분들이 화내실 것도 같은데 평택역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송탄보다는 원도심이 규모도 크고 하죠. 근데 좀 전에 송탄 보여드렸잖아요. 송탄 힐스테이트가 역세권이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거리, 이렇게 조금 난집한 거리거든요. 근데 애가 지금 올해 들어간 신축인데 5억에서 5억 3천이에요. 요놈하고는 이제 한 4년, 5년 차이 나게 되는데 얘는 도보권이란 말이에요. 평택역이. 같은 구도심인데 들어간 거기 때문에 비교해드렸습니다. 브랜드도 힐스테이트예요. 송탄 쪽 힐스는 규모라든가 뭐 다른 조건들 이런 거에서 평택역 쪽이 좀 더 낫다.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건. 그랬을 때 이 가격이 과연 비싼 거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써놨는데 저는 지제하고 고덕은 비슷하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다만 지제하고 고덕에서 지제는 지제역, 고덕은 서정역인데 그 역이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딱 하나의 단지를 고른다면 GTX-C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제역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결국 GTX-C가 개통됐을 때 평택에서 일바로 갈 거는 지제역에 가장 가까운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제역 왼쪽, 서쪽도 이제 개발되잖아요. 동쪽에는 지금 더샵하고 자이하고 힐스가 들어가 있는 게 있지만 그랬을 때 지제역에 가까운 대규모 브랜드, 그 다음에 서정리역에 가까운 대규모 브랜드, 그 다음엔 지제 역세권을 좀 벗어난 신축과 고덕에서 좀 더 벗어난 신축이 순서대로 갈 것 같습니다. 즉 1바는 지제 역세권에 있는 대단지, 그 다음이 2바가 서정리 역세권의 대단지, 그 다음에 3바는 비슷할 것 같아요. 지제 역세권에서 조금 먼 신축들과 서정리 역세권에서 좀 먼 신축들이 비슷해 갈 것 같습니다. 전 그 다음은 어디냐? 원도심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원도심은 평택 역세권을 말합니다. 평택 역세권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발 계획 많아요. 실제로 평택시청 들어가서 보시면 이번에 재건축된 게 합정주공 1, 2단지잖아요. 옆에 합정주공 3, 4단지도 있습니다. 물론 3, 4단지 쪽은 임대가 단지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서 좀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긴 한데 여하튼 저는 원도심, 평택 원도심, 평택역 역세권, 원도심이 개발됐을 때 걔는 고덕이나 지제 역세권에서 좀 먼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보다 그렇게 밀릴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즉 고덕이나 지제 역세권에 비해선 평택역 역세권이 밀리는 건 맞아요. 근데 평택역 역세권이 고덕이나 지제의 역세권 아닌 놈들한테도 밀릴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평택역 역세권에 들어가는 신축들은 고덕이나 지제의 역세권 아닌 곳에 들어가는 놈들보다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적어도 비슷할 거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항상시에 갈려요. 저는 원도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분양가 중계 계속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인천이든 대전이든 대구든 어디든 서울이든 원도심들을 갖다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원도심인데 이게 처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야씨 무슨 원도심에 주변에 빌라도 많고 이런데 여기 들어갔는데 이 가격이야. 그러려면 차라리 이런 데 가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축아파트 들어간 거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28년도에 들어가는 가격이에요. 항상 그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던데 분양 안 받아보셨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4년 뒤에 들어가는 가격이다 이거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현재 가격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들어간 것과 4년 차 기본적으로 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오래 들어간 것하고도 4년차가 나는 거고 얘네들 구축들은 더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현재 가격들이란 거 이걸 이해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물론 28년 얘가 들어갈 때가 시기가 어떤가에 대한 예상도 좀 하셔야 되죠. 여하튼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도심 역세권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브레인시티 최근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분양할 텐데 저는 원도심 역세권의 경우에는 브레인시티라든가 가재지구라든가 비전 소사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브레인시티인데요. 브레인시티 여기가 가재지구인데 얘네들은 역가재 거리도 멀 뿐더러 물론 규모는 나쁘지 않게들 들어가 줍니다. 다만 원도심이 갖고 있는 기존의 장점들을 비교했을 때 얘네들한테는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역세권에서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퍼졌던 비전 소사보다는 이 역세권에 들어가는 단지들이 나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순서가 아닐까. 그리고 여기는 좀 더 자세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항상 그렇죠. 욕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당연히. 자, 투자가치 평가를 좀 해드리면요. 일단 평택 원도심 역세권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제, 고덕,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들어가게 될 브레인시티라든가 기존에 들어갔고 지금도 개발되고 있는 소사 비전지구라든가 좀 뭐 가제지구라든가 이런 데하고 봤을 때 원도심 역세권입니다. 원도심 아무데나가 아니라 역세권은 어느 정도 위치에 하는지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또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원도심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통, 교육 편의성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다만 교통, 교육 편의성은 좋은데 주택이 오래됐던 것들이죠. 그게 빌라 단독이든 아파트든 그게 재개발, 재건축돼서 들어가는 게 원도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요 단지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라든가 59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평면도나 이런 데서 좀 말씀드렸지만 주차는 오히려 잘한 것 같은데 저는 힐스가 들어가는데 힐스테이트가 아니라 이건 원도심 첫 단지다 보니까 이곳 재건축 조합에서 약간의 문제, 큰 문제는 아닌데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뭐 평면이라든가 이런 거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평면 결정하고 세대수 남긴 거 물론 재건축은 원래 고충 없어요. 재개발과 다르게 재건축은 원래가 없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약간 뭐랄까요 서툴렀던 측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힐스라는 브랜드가 그걸 좀 잘 보조해줬다고 생각해요. 이 규모에 맞게 했고 이런 거 측면에서 협상도 조합이 하진 않았겠죠. 뭐 여러 가지고 사소한 문제들이 조금 보이는데 그건 조합 쪽에서 문제가 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정확히는 모릅니다. 저도. 자, 일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시티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요즘 주춤한다고 하더라도요 경기도에서요 수도권에서 최대 확대 가능성이 큰 도시가 평택입니다.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인구 어떻게 늘어나는지 평택이. 물론 평택만큼 최근에 전해드렸던 오산도 급격히 늘 것 같긴 해요. 세교지구 때문에. 하지만 조금 다르죠.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오산 세교에 대해서는 최근에 2개 영상 보여드렸었죠. 우미린하고 힐데스아임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오산은 이 평택이라든가 수원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산도 나쁘진 않아요. 왜 나쁘지 않은지는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 원도심에 들어가는 이제 첫 단지예요. 지금 거의 첫 단지입니다. 통북지구가 있긴 하지만 원래 원도심에 딱 평택역 역세권을 딱 해들어가는 첫 단지거든요. 근데 얘 이후 개발 물량이 있어요. 합정 통북 원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평택을 여기 놓고 이 합정 주공이 개발되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 합정동 3, 4단지가 있습니다. 얘도 당연히 얘기 나오죠. 얘도 저층짜리예요. 다만 얘는 문제가 보시면 4단지만 나와요. 딱 봐도 사진 보이시죠? 6층짜리입니다. 6층짜리 92년도에 들어갔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도 돼야 되는데 3단지가 같이 이렇게 물려 있거든요. 근데 3단지는 아파트 가격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좀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지금은 안 보이지만 얘가 여기에 35층짜리로 딱 14개 동이 들어간다고 보세요. 이건 들어가 봐야지 주변에서 느낍니다. 할만하겠다. 그걸 느껴야 되는데 얘가 첫 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 합정주공 3, 4단지도 있을 뿐더러 이거 SK변 이것도 임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 들어가잖아요. 지금 경남 어스빌 디아트 들어가고 여기 이제 플래티넘도 들어가게 되고 여기도 개발 계획들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뭐 짓고 있는 걸로 제가 봤었는데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있고 원래 원평 쪽이라고 부르는 이 평택역 왼쪽 있죠. 이쪽이 보시면 재밌는 게 다 빌라예요. 오래된 빌라. 이거 개발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업성이 문제가 좀 되겠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나빠진 데다가 얘가 이제 처음 봐야죠. 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 군문주공 1억 이하 수도권 투자하셨던 분들의 성지였던 군문주공 1, 2단지도 있습니다. 얘도 보시면은 99년도에 들어갔어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아직은 연한이 좀 남았죠. 근데 얘는 나쁘지 않은 게 하나 있죠. 얘 구조가 PC 구조라고 혹시 아시나요? 재건축 안전진단이 있어서 상당히 금방 받을 수 있죠. PC 구조라는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얘 PC 구조로 들어가는 아파트예요. 오래된 아파트인데. 따라서 얘는 연한 차자마자 막 재건축 분위기 좋으면 하려고 할 수도 있죠. 많이 올랐네요. 1억이 안 된다고. 공시지가 1억 이하라서 사람들이 막 투자했었는데 지금 23평. 거래는 엄청 많이 되고 있네요. 2억대에서 아직 거래되고 있는데 즉 원도심에서 개발될 곳들이 역세권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일반인데 얘보다 가까운 여기에 가까운 쪽에 있는 놈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개발되는 곳들도 얘가 아까 멀다 온 건 가장 바깥쪽이잖아요. 안쪽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역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복합 개발 지금도 이거 복합해서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편의성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가보시면 압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 옆쪽으로도 전부 다 개발 계획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공동주택 대규모로 이번에 힐스 당한 것처럼 괜찮은 브랜드에 괜찮은 대규모 단지가 들어가준다 이런 데들 추후에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정, 통북, 원평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 고덕, 브레인 등의 추후 분야가 있어요. 지제가 고덕이 지금 약간 비실비실되고 있지만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이쪽 분야가 장난 아닐 겁니다. 그리고 브레인이 이제
좀 분양을 앞두고 있거든요. 얘네도 이제 분양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브레인은 이제 서정리역이든 지적이든 역을 끼고 있진 않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이쪽의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가가 오히려 지금 평택역 원도심에 들어가는 힐스테이트 평택역의 가치를 좀 더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보셔야죠. 최근에 11월이면 되는 놈들 있는 걸로 보이던데. 그리고 입주시 부동산 시장, 즉 28년도가 지금 같을 거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8년 입주잖아요, 힐스테이트 평택역이. 그리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삼성, 제가 오산 때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이요, 평택뿐만 아니라 우산, 수원, 화성, 용인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경기 남부권에. 얘 하나 흔들리면 여기 사실은 다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만 흔들립니까? 사실은 한국 부동산 전체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큰 겁니다, 여러분. 이 삼성이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단순히 반도체 하나 실패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들어가 보면 뭐 잘 나가다가 좀 삐끗하니까 잘 됐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평택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요, 이게 무슨, 일단 거기 공장 노동자들, 평택 공장 지으려고 들어갔던 노동자만 해도, 건설 노동자만 해도 몇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가까이 다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부자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거예요. 이 큰 기업 하나가. 물론 SK 하이닉스가 대신 지금 찍어 올라간 게 있지만 얘도 잘 돼야죠. 비관적 전망들 많이 하시던데,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유튜브에 항상 단기적인 구독자 이런 걸 늘려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삼성에 대해서. 물론 제가 삼성 반도체 이런 거 뭘 하겠습니까만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회생 불가 기업인가. 과거에 무너졌던 그 그룹들도 있고, 뭐 IMF 때 무너졌던 그룹들도 있잖아요. 다 떠오르는. 그 밖에 중견기업 이상들 무너진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그룹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회생 불가 기업일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빨리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측면에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튼 평택 넘어서서 오산, 수원, 화성, 용인까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이고요. 잘 되길 바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자, 좀 길었습니다. 오늘 평택이 워낙에 관심이 많은 도시이고 지구들이 워낙에 많아요. 걔네들 관계도 말씀드려야 돼서 또 다를 수 있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고요. 여튼 마지막으로 힐스테이트 평택의 센트럴시티 마지막 한 주평 어떻냐? 외로운 원도심의 반격입니다. 보셨잖아요. 지금 원도심에서, 평택 원도심에서 역세권에서 얘가 첫 주자입니다. 얼마 전에 본 적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보인 적이 있습니다. 대전 센트럴 자이가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나 이글스의 성지라고 그러면서 대전 레이브 C첸 1, 2단지 말씀드렸거든요. 얘가 재밌는 게 요 서대전역하고 대전역 사이 완전히 중심 상업지 바로 옛날 구도심에 바로 옆에 들어가는 놈. 근데 얘가 옆에 센트럴 자이가 원래 들어가 있었거든요. 얘도 준신축급인데 얘가 신흥동이나 서대문에 비해서 신축인데도 되게 낮게 평가되어 왔어요. 왜냐면 원도심에 거의 첫 바로 들어간 단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르웨브 스위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 들어가면서 또 탄력 받을 거고, 르웨브 스위첸 얘 원도심의 반격 나쁘지 않을 거다 말씀드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보셨지만 이거 분양 잘 됐습니다. 이거 잘 됐어요. 여기는 이제 시작인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대전 센트럴 자이가 먼저 들어가서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평택역일 것 같습니다. 얘가 외롭지만 원도심의 반격을 시작하고요. 추후에 들어가는 단지들이 있을 거거든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역세권이고 이제 개발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고, 그러면은 나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시작은 외롭지만 나중은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부사항에 있어서 다양한 점을 취업하는 것 중에 잘못 인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제가 뭐 평택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들 잘 걸러서 들으시고요. 당연히 투자는 개인적입니다. 저랑 의견이 다르실 수 있고요. 제 의견이 꼭 옳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들 찾아보시고 발품도 꼭 팔아보시고 투자 결정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100만의 연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분양 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달아둘 겁니다. 그럼 뭐 거기 들어오시면 개인적인 질문도 제가 대답해드리고 있고요. 또 영상에서 말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거기서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름다운 내 집 걷기 카페, 큰 카페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100만 회원이 넘는 네이버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 카페로 생각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당연히 평택시 게시판도 있고요. 많은 정보들 오가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길어졌네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